로스안젤레스를 이 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로스안젤레스를 한문으로 낙삼기입니다. 낙삼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낙자에서 첫 자만 따가지고 라성을 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호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말로 로스앤젤레스를 낙삼기라고 부릅니다. 낙삼기. 자, 낙삼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루어산지. 그럼 로스안지 그러면 로스안젤레스 빨리 하면 되죠. 루어산지 이렇게 됐는데 이 루어산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막빙기라고 읽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여기서 이 락을 철금만 따서 나는 라성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라성이라고 했었던 게. 선생님. 아니면 나성이라는 걸 하면 비단 나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나자를 쓴 거 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그 어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적은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네. 속이 시원해서 제 느낌을 그냥 그때그때 적은 것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 되는데 한자말로 뭐 한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잘못되고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쉬운 우리말로 한 주 내내 이래 풀어서 아니 한 주 내내가 아니라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해주신 바람에 이 불교는 그 한문으로 기록되고 한문으로 전해지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뭐 절 모르고 시조한다 하는 말처럼 뜻도 모르고 가서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때까지. 예. 예, 그런데 그 오늘 그 말씀하신 대승의 그 고갱이라고 6가지 파라미타를 그 우리말로 배품, 삼감, 너그러움, 그 참음, 그 다음에 힘씀, 대하나, 슬기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쏙 들어옵니다. 그게. 예. 예,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 가르침처럼 어렵게 느껴지던 것이 싹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느낌을 한 가지 제가 적어 올렸는데 그냥 이건 제 느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을 없앰으로 베푼다 하는 그 말씀하실 때에 저 머릿속에 선뜻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미국 사람이 총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어린애도 총을 뭐 장롱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나가서 이래 쏠 정도로 총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저 미국 사람들이 총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왜 두려움을 가졌는가? 저는 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해본 제 생각으로 그 인디안을 총으로 다 죽이고 내쫓고 그 느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그 느낌을 한마디 적어본 겁니다. 예, 인과로 보면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살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이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남새밥 먹을 때라든가 그냥 남새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남새밥 먹을 때도 이것도 채식이라고 해야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새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많이 하고 먹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고 일찍 죽더라도 나는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예. 또 그걸 또, 불을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생으로 먹겠다는 것도, 그것도 살생하고도 관계가, 불을 썼을 때는요,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강의 때 이 생각이 나네요. 낚시가 취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낚시가 취미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낚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라는 말로 아주 멋있게 바꿨습니다. 스포츠라는 말로. 그러면 스포츠라는 말은 과연 우리가, 이 고기를 죽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를 시킨 겁니다. 마치 스포츠하면 정신 건강에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프로에 가면 낚시만 하는 프로가 채널 뭐에 계속 나와요. 그럼 저는 아주 쉽게 채널을 바꿔요. 왜냐면 내가 동조를 해도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그 학생이 하나 낚시가 취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취미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학생이 저는 낚시를 취미로 하는 것이 그걸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서 놔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너는 먹고 싶어서 잡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다. 너는 갑자기 악마가 됐다. 저는 놔주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그, 두 가지로 나눠요. 초기에. 채집, 뭐냐면,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심은 게 토란이라는 겁니다. 타로라고. 토란을 심어 먹거나 하는 그런 부류하고, 하나는 강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티베트는 스님들도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불교 덕분에 양을 잡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고통을 오래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딱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을 갖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죽이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든 건데, 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쓰면서 해야 됩니다. 설명을 두 가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낚시부터 얘기를 하면, 낚시가 그렇게 그걸 먹지 않으면, 티베트나 초기에 그 강가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배가 부른데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100배의 죄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낚시 뭐 때문에 하느냐? 낚시라는 것은 마지막 고기가 딱 걸렸을 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입 주둥이에 낚시가 딱 걸립니다. 낚시가 딱 걸렸을 때 묵직한 감이 손에 딱 왔을 때 그 맛은 누구도 모른다. 이 맛에 낚시를 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그 순간 생명을 걸고 받은 거거든요. 쫙 당길 때, 그걸 손맛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 그 손맛을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바둥바둥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한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목숨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바둥거리는 그 순간을 즐긴다. 이보다 더 잔인한 게 있습니까? 바로 그처럼 살생을 하면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취미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먹이사슬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아예 티베트는 중도 고기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예.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뭐, 멧돼지 고기 먹고 돌아가셨다는 내용도 모르고, 그 멧돼지에 대한, 멧돼지, 그 음식 이름이 멧돼지 살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본 중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갖다 멧돼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해석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돼지 그러면 감자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냐, 돼지 감자라고 불리는 그 음식 아닙니까? 그죠? 예, 돼지 감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 똥풀 얘기하셨죠, 주진 선생? 아기 똥풀은 똥으로 된 풀입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음식 이름을 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일본 중들은 다 막행막식하니까, 먹으려고 그놈을, 부처도 고기 먹고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못 먹어 하는, 그래서 써먹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살생을 취미,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강태공이 나오고,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을 낚는다. 이따 이 소리나 하고, 그런 살생. 그래서 절대 그런 시적인 문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살생입니다. 스포츠라고 그러면 더 나쁜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몰랐으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이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 대학교 선배 중에 유명한 정치도 했고 국회의원도 떨어졌고 그리고 텔레비에 나와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인회사 선생님인데 빌딩이 하나 전체 한 층이 자기 거예요. 저기 논현동에.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세무상담은 그 사람이 다 오고 사람들을 걸로 가고 세무상담에서 큰 기업들 끌어들였고 한 건 오면 몇십억 나오고 끝나고 이런.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물. 우리 학생들 이번에 어디 MT 가는데 그래 좀 있으면 그 돈이 몇십만 원 딱 입금됩니다. 애들 식사나 사죠. 그다음에 무슨 뭐 행사가 있는 그래 그러면 이거 상품 해가지고 그거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행사를 해야겠는데 돈은 없을 때 학생들도 없고 막 했었을 때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에 나오면 물론 나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뭐 라이온스 클럽이니 가서 강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품팔이를 합니다. 저도 하기는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꼭 우리 학생들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입생들을 맨 먼저 3일 동안 데리고 합숙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야간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수 3수까지 했거나 아니면 주간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부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권리를 딱 대고 한수만 높이면 바로 싸우님 하고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1년간 강의하는 것보다도 이 학생들한테 열등의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학부형들한테도 딱 보내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사흘간. 학부형이 누군지 아세요? 부인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80%가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못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학부형한테 보낸다는 것은 부인 각각께서 이분의 사흘간, 이틀간의 외박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띄우는 거예요. 공문을 띄우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구보를 합니다. 구보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침에 되게 겨울이죠. 신입생들은. 그 다음에 밑에 얼음이 있는데 맨발로 요가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건가 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 여러분들은 인류 학교에 못 가서 우리 학교 같은 거 인정해라. 가난해서 지금 뭐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도 우리 학교 출신인데 상고 가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간 거 인정해라. 두 번째, 그러한 남보다도 가난했고 공부 안 했던 그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새로 시작하라. 네. 그런 것 때문에 니힐심에 젖고 그것에 열등의식에 빠져서 죽고 자살이나 하고 이따위 걸 하려면 나가라. 무엇 때문에 대학 다닙니까? 여러분은 왜 대학을 3년으로 왔냐? 성적이 나빠서 왔다. 성적이 왜 나쁘냐? 나는 그 학교 출신이에요, 야간. 그러니까 나는 다른 학교 선생, 우리는 연대, 서울대 빼는 다 그거고, 나만 그 학교 출신입니다. 나만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교수가 너희들은 뭐 3류가 어쩌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에 일찍이 철이 들었고, 나는 야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일찍이 철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 선배다. 근데 나는 우리 학교에서 IQ 테스트 할 때 1등을 났다. 난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나를 시기하는 동창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얘기를 해서 알았지. 나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됐어. 나는 항상 가나다 하면 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통화그런이라고. 이게 내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주 쉬우게 나오고 둘 보태기 셋은 무엇이냐, 무슨 뭐 4개를 쌓았는데 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시험이 다 있나 봤는데 알고 보니까 IQ 테스트라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거니까 그때 125라는 것이 우리 학교 최고였었어요. 지금 뭐 150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선생한테 되게 욕을 먹은 겁니다. 너는 지금 성적을 보면 이 모양인데 너는 이 IQ라는 데서 125가 나왔다. 어떻게 되냐, 너는 공부를 안 하는 놈이다. 제가 IQ가 뭔데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기분 좋게 한번 칭찬 받은 거예요. 오랜만에. 욕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선생님이 칭찬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자, 지금 총리, 부총리 된 사람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 자, 못 살았거나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 잘 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3년간 잘 놀아먹었기 때문에 점수가 나쁜 거잖아요. 점수 나쁜 애들. 잘 놀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요.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학은 몇 년이요?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왜 3년 리커버리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생님은 나 빼놓고 전부 인류대학을 한 명도 이류도 아니다. 다 이 인류대학 나오신 교수들이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전국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수의 문제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그럼 니들이 3년간 잘 놀아먹었는데 훌륭한 교수에서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4년간 잘한다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제가 그게 교육입니다. 그때 고등고시 합격한 선배, 우리 학교는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경제학과였기 때문에 공인회사에 합격한 선배, 양쪽 다 합격한 선배, 데려다가 제가 이제 교수고 또 후배들이니까 전화가 옵니다. 또 선배도 옵니다. 와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흘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로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질문 받는 것처럼. 자, 어떻게 해서 대학을 이렇게 오게 됐는가? 뭐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모든 것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수학 공식까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수학 공식에서 하나 더하기 둘이라는 하나 어떻게 하나 둘이라는 것은 1과 1이 같은 질과 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 이거 수학 공식까지 이것이 대학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외웠던 것은 영어로 learn이고 이건 study다. study라는 것은 가던 길을 간 게 아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에 재검토했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루틴하고 그 다음에 습관이 그랬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책에 그렇게 나왔고 이런 거 다 버려라. 다시 시작. 여러분은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냥 3년간 외워치웠던 그런 인류 학생들보다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 제가 이대나 이런 데 강의 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 학교 가서 그 얘기 하시라고. 왜냐? 책을 7권씩 읽고 성경을 읽혔고 불경을 읽혔고 스몰 이즈 뷰티풀을 읽혔고 다 그런 책을 읽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 사회생활과 역사 전공 애들한테 숙제를 딱 냈더니 바로 반발이 나왔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쉬웠는데 왜 이런 숙제를 내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선택해라. 다른 거 선택해라.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게 들이신 거예요. 아니, 이대 학생이 국제대학을 얘기하는데 듣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학생을 봤어요. 그 학생들은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3학년 때쯤은 생각이 다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나 너희들한테 이익이 되고 안 된 것 가지고 선생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얘기하지 마라. 질문을 해라. 나는 무조건 해라는 거 아니다. 내가 이러이런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숙제를 내냐고 얘기한 것은 질문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선배를 항상 단골로 초대한 게 이 선배입니다. 부자 선배. 정말 잘 나가는 선배였으니까. 누구나 아는 선배였으니까. 나도 저런 선배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배였으니까. 그랬는데 이 선배같이 안 되는 부분을 내가 꼭 강의를 해야 됐었어요. 이 선배같이 되면 안 되는 강의를 반드시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선배가 같이 돼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과 명성을 빼놓고. 이 선배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같이 자요.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2층 침대에서 자고 미안하지만 이 부자도 같이 자야 됩니다. 그쪽에 와서. 자기는 후배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 자랑도 해야 되니까 또 이 학교에서 성공 케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도 와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2층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됩니다. 여기서 침대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그 사냥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냥 좋다 그랬겠어요, 내가? 야, 그런 소리 마라. 너네 사냥의 참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사냥이 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는 찝차를 사냥하기 위해서 차로 샀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총도 좋은 거 샀고, 좀 아까 미국 얘기 나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산림 도로를 차고 쭉 가면 멧돼지, 노루 이런 것들이 있다가 도망간대. 근데 도망가는데 얘네들이 반드시 가다가 돌아보고. 참 희한하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도망가면 빨리 살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이 가다가 또 오는 거 꼭 돌아본대요. 네. 근데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고 왔을 때 딱 돌아볼 때 그 빨간 눈이 동물들 무는 반응에 빛이 나. 빨갛게 이렇게 딱 나타난대요. 그랬을 때 그놈을 딱 소방청으로 딱 쏴서 팍 넘어졌을 때 그 기분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돈 없어서 고기 못 사 먹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를 선호해요. 자, 이 얘기, 옛날에는 포수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이 포수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사냥을 했었던 그 선배가 아쉽게도 이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떴을까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갑자기 그 선배 이름이 났어요. 그 선배 이름이. 한강 위에서 비닐에 싼 머리가 하나 떠내려온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이 뉴스를 기억할 거예요. 하도 쇼킹한 뉴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하나 떠내려왔는데 비닐에 쌓여있는 게 그냥 머리예요. 몸이 없고 그냥 머리만. 머리를 잘라서 거기다 담아서 띄워버린 거예요. 근데 신문을 확인한 거가 바로 사랑하는 나한테 그 잘해줬던 선배였어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아까 사냥할 때 동물의 눈을 보고 그걸 향해서 팍 쐈을 때의 기분, 그 기분이 바로 똑같은 죽음으로 왔다. 이게 딱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식물과 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이 우리하고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남새밥을 먹고 그리고 또 날것으로 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공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아주 그거가 하나 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가기 싫은 게 의사만 만나면 남새밥 먹지 말고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나를 설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3시간째 강의하는데 피로해 보입니까? 제가 고기를 안 먹어서 피로해 보입니까? 등푸른 생선을 안 먹어서 피로해 보입니까? 전에 얘기했죠? 코끼리는 고기를 먹어서 힘이 셉니까? 코끼리는 고기 한 점도 안 먹어요. 그것도 강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학문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런 편견을 갖게 이해하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요, 중세만 해도 철새가 달나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이 우리 자연의 이치를 밝힌 것은 극히 소수라는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에 얘기했던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고양이가 죽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 거 보면 옛날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다가 그런 거 하나 봤다면 차를 집에다 두고 간다거나 이랬습니다. 재수 없다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것 때문에 재수를 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양이 죽은 걸 딱 보면 나무 안에 딱 축복해주고 극락으로 가게 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일으켰어요, 그거. 그러니까 싫어했죠. 나한테도 죽음이 올까 봐서. 근데 그것이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에게 전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죽음이나 또는 모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죽음을 도움을 주고 죽음에 어느 정도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부모나 남편이나 또는 부인도 남이에요. 그 죽음을 내가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돼요. 네. 그건 바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면 스님이 이제 상좌 스님하고 노 스님하고 둘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좌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들고 간 막대기로 탁 쳤는데 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놈아 너는 살생하지 말라겠는데 큰 스님하고 같이 가면서 뱀을 죽였고 살생을 해요. 막 혼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또 가는데 또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또 장대를 팍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스님 내가 뱀 죽였다고 그렇게 예? 막 혼내시고 막 그러더니 스님은 뱀을 죽였고 살생을 하셨냐고 말이에요. 이게 가르침이냐고. 화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예. 그게 얘기하니까 큰 스님 이놈아 내가 언제 뱀을 죽였냐. 뱀 바로 지금 죽이셨잖아요. 그 뱀은 사실은 다 죽어서 수가 다 돼서 죽을 때가 다 된 뱀이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잡혀면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극락으로 보냈다. 그래서 나무하니 답으라고 죽였거든요. 나무하니 답. 죽을 때가 된 것을 자기는 그냥 죽은 것보다는 나무하니 답으로 하면서 극락으로 가라고 쥐를 인도하면서 세상을 마감시켰는데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승복을 입고 똑같은 공부를 했지만 도력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미 이 스님은 그 뱀에 전생부터 파심통을 했다는 얘기죠. 다 본 거죠. 그 뱀은 스님이 내 마지막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나타났던 겁니다. 파심통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그 경계라든가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거 참 그거 하고 또 그 얼마나 큰 공부를 시키는 겁니까? 같은 살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해요.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선생,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하고 먼저 안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선생질은 했지만 선지식을 하기는 참 어렵고 아직도 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설생이나 살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을 가지고 하면요 살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죽으면 그것에 의해서 인과에 따르면 또 살생이 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국가의 기본 자질을 본다 그러면 총기를 갖게 하느냐 안 갖게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아까 주중익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그 총을 가지고 세운 그러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총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평등이라든가 아름다움 같은 좋은 말은 지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진면목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본디 모습. 예.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저것의 본디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보면은 그 알지 못하고 그냥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와 쏠리고 이쪽으로 와 쏠리고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많이 뛰어가네? 나도 뛰어가.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같이 뛰어가다가 옆에 사람한테 당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 뛰어가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딱 뚜렷합니다. 가는 것은.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뛰어가고만 있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뛰어가고만 있는 겁니다. 왜 뛰어가냐? 안 뛰어가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생겨요. 명상을 하게 되면 편안해져요. 그냥 그런 데서 끄달리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끄달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 높고,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맛있고, 그래서 얌전하게 살지를 못해요. 요즘 얌전한 사람이 없어요. 얌전은 죄악이 됐어요. 죄악이 됐어요. 그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야 되고, 채팅이 하나 올라왔어요. 선지시는 착할 진짜로 주의성이 있다. 마음의 교회에서 마음에선 구소지라기보다 예언자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지 예수에 이은 다음 예언자라고 엘리야 등 앞에 몇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건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암리 반데라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니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하고 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교하고 뭐가 다르냐 해도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 신구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있고 다 했는데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민족사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사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가 탄생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소위 이것도요 말세 사상이 그리스도교에도 말세 사상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어렵고 말세인 이 세상을 구해주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타날 것이고 언제 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자고 또 선지자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고 구세주는 하느님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랬는데 그것을 알리러 온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예수고
그리고 마호메트.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아직 안 온 겁니다.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가짜 예언자를 안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세 개가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약고입니다. 이 두 위의 생각이 다르고 믿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똑같이 성경을 믿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하나가 안 되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유대교는 자기들이 하느님이라고 얘기 안 한다. 이게 자기 선지자들 나왔었죠? 유대교에서도 아까 이은 대로 엘리야라든가 좀 있다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예언자를 하느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호메트교는 마호메트를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교의 소위 삼위일체론이 등장합니다. 이 중세 그 신학에서 삼위일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고갱이가 되는 소위 신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다. 나는 고등학교 때 성부와 성신 뭐 아침 저녁으로 했으니까요.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예, 고등학교 때 했었으니까. 그래서 성부는 하느님이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그 성신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 성신이 바로 세 가지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를 일치시킨 것이 삼위일체론.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갖다 예언자라고 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하느냐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다 또는 하느님이다에 따라서 기독교끼리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가면은 그걸 갖다 반대를 하고 나가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나서 생긴 koptu교라는 게 있습니다. koptu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7일 죄름 예수교회라 해가지고 옷 입고 다니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인사하는 사람들 만나봤죠? 그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그 파생된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재생됐는데 다시 태어난 곳이 중동 지도가 아니라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서 태어나서 다시 더 중요한 것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그게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보니까 하느님 앞에 만인이 다 평등하게 했는데 보니까 부자들 교회는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흑인들 뭐 택도 없어요. 거기 가지도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돼. 교회가 하느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너를 반석으로 할지니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장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없애는 것이 무교회주의라서 퀘이커교입니다. 함석원 선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퀘이커교입니다. 그럼 퀘이커 교도, 교도만 있지,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호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언자라고 봅니다. 예언자라고 보고 그리고 그 예언자가 하늘과 통할 수 있으니까 예언자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신과 일치를 시키는 사상으로서 헌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종파를 만들어냈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본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오늘 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둘로 합친다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또 십자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뭐 십자가는 모든 마음을 합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답을